자, 인성 데이터 퀵 솔루션 프로그램 중에는 화물하고 퀵용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물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유튜브 치타 퀵도리의 설명은요, 화면 분할이라는 걸로 프로그램으로 퀵 쪽 사무실에 가입된 기사님들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 쪽에 계시는 기사님들하고는 조금 화면이 틀려요.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사님들이 소속된 퀵사 주선사가 화물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성 코라물, 그다음 소속되어 있는 화물 네트워크, 인성 연합물류라든지. 그래서 오늘은 그 화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연합물류, 인성 코라물, 화물 네트워크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기능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소속 퀵사 주선사에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들을 해 드릴 겁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선사에 가입을 해서 업무를 하셔야 하는 이곳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전국에 5천여 개의 퀵사, 그 다음에 주선사가 모여있는 협회입니다. 이제 그 많은 퀵사 주선사가 나름 영업 확장을 하면서 자기 소속 기사들만으로는 그 많은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 확장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부족한 기사님과 늘어나는 일,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그 밸런스. 이럴 때 그 인성 데이터 퀵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퀵사, 그 다음에 주선사끼리 나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이 많이 늘어나서 내 소속 기사들한테 일을 다 주고도 처리 못하는 일들을 서로 회원사님들끼리 공유라는 망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에게는 오다의 다양성, 그 다음에 오다 선택의 자유 같은 장점도 있지만요. 각각의 다른 퀵사 주선사의 그 운영 정책에 맞춰야 하는 데서 오는 기사님들의 그 어려움 또한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질서를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퀵사, 그 다음에 주선사, 기사님들 간에 그 지켜야 할 약속, 즉 규약, 규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입한 주선사에 규약집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죠? 굳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휴대폰 하나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휴대폰을 오래돼 가지고 바꾸시다든지 하셨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새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치하시기 전에 인성에는 퀵용, 그 다음에 화물용 어플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한번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네모 안에 보시면은 우측편에 있는 인성 화면 분할이라고 보이는 아이콘이 있으시죠. 요게 바로 퀵용입니다. 퀵용.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그 화물용이고요. 그래서 퀵용을 로그인하게 되면은요, 클릭하시면은 우측에 보이는 인성 퀵 화면 분할이라는 창이 떠요. 이제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의 화면은 실행 상태의 화면입니다. 위쪽에 인성 1그룹과 밑에 쪽이 인성 2그룹과 오다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퀵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100% 화면 분할을 쓰십니다. 두 곳 다 가입하셔가지고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화물 창도 좀 보고 갈까요? 여러분은 아마 저기 세 개 중에 한 곳을 쓰실 거예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죠. 근데 방금 보셨던 그 퀵용 어플에는 화면 분할이라고 그래서 1그룹, 2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개의 창에 다 보이시죠? 그러면 나도 분명히 1그룹, 2그룹 두 곳을 다 동시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물 어플에는요, 요게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창에 다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먼저 플레이스토어라는 거를 찾으세요.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 위에 검색창에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선사의 명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성연합물류면 인성연합물류, 그다음에 인성콜화물이면 인성콜화물, 그다음에 화물네트워크면 화물네트워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인성연합물류 설치하면 나오고, 인성콜화물 설치하면 나오고, 화물네트워크 콜화물 뭐 이런 식으로 설치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설치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치 중, 설치됨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서 바로 열기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주선사의 아이콘이 생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업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설치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권한 허용창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떠요. 그러면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내 기기 위치, 뭐 기기 사진, 미디어, 요 세 가지가 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차례차례 허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건데요.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 항상 허용, 허용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 다 하셨다면은 우측의 화면에 동의하고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동의하고 다 끝냈더니 지방 오더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바로 뒤에 제가 환경 설정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확인 설정 완료 눌러버리고 그냥 일단 통과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기능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화물 정보 보이시고, 배차 내역 보이시고, 내 정보 보이시고, 게시판, 환경 설정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것 중에서 먼저 환경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면 저렇게 창이 딱 뜹니다. 오다거리 설정, 정렬 기준 설정 뭐 이렇게 뜨는데요. 제일 먼저 오다거리 설정부터 보실게요. 자, 오다거리 설정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우측의 화면에 오다거리 설정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최초의 디폴트는 아마 전체로 잡아져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 위치에서 반경 몇 킬로까지 오다를 볼 것인지 기사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좀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다량에 따라도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km에서부터 50km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사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도 설정이에요. 이 지도 설정이 어떤 때 필요하시냐면요. 다음 지도, 카카오 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상차지, 하차지 위치 보기, 그 다음에 길 안내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설정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나와요. 그럼 맵으로 디폴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방오도 알람 설정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최초에 제가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말씀드렸었어요. 지역오도 알람 설정이라는 거 그냥 넘어가자고 환경 설정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방오도 푸시 설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최초에는 이제 선택 지역을 선택하라고 저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선택 지역이 나올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시면은 저는 대구로 이제 선택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도시가 선택이 되면은요, 그 밑에 이제 구를 선택하라고 또 나올 겁니다. 저거 역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구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북구로 할게요. 일단 뭐 대구로 돼 있고 구도 북구로 돼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설정이 하시면은요, 동을 선택하시라고 또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금호동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구, 북구, 금호동으로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호도 수신 동의하시고 설정 완료 누르시면은 이거 역시 설정이 다 끝납니다. 자, 화물 내역 글자 크기 설정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에 맞게끔 글자를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물 내역 글자 색상 설정인데요. 뭐 상차지, 하차지, 요금, 그 다음에 저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요런 거를 지금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호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거는 그냥 놓고 가세요. 그대로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음량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혼자 이제 차에 계실 때는 별로 느끼지는 못하십니다. 이게 오다가 들어온다든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어떤 그 소리예요. 소리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데, 이제 물건을 다 내리시고 사무실에 가셨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다든지 하셨을 경우에 소리가 크시면은 조금 신경이 쓰여요. 남들 보기에. 그래서 요거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 역시 뭐 동의하시면 되고요. 이러시다면 환경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환경 설정 옆에 게시판을 좀 볼까요? 요 게시판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게시글, 그룹 게시글, 뭐 메시지함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게시글하고 그룹 게시글은 기사님들한테 알림 그 창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봐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메시지함이라고 있죠. 이 메시지함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센터 메시지함, 오다 메시지함. 센터 메시지는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그 퀵사나 주선사에서 기사님한테 메시지를 날리시는 거고요. 오다 메시지 하면 뭘 뜻하냐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다 수행하고 가지고 계시는 도중에 오다가 취소되는지 했을 때 오다 취소를 퀵사나 주선사에서 하면은 이 오다 메시지 함에 오다가 취소됐습니다. 뭐 퀵사나 주선사로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뜻입니다. 자, 내 정보를 좀 보실까요? 소속사, 뭐 센터 연락처, 아이디, 차량 정보, 가상계좌 등 기사님 정보가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네, 1그룹, 2그룹이 다릅니다.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기사님의 취향에 따라서 뭐 퀵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퀵사에 등록을 1, 2그룹, 2그룹 동시에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소속 센터 연락처가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개인정보 보셨으면 다음은 옆에 그 충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충전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거 역시 이제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적립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최초에 가입하실 때 충전을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충전 금액이 현재 이제 잔액을 말씀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입금 계좌는 기사님 통장 정보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충전금을 기사님 통장으로 이체시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번호고요. 그 밑에 이제 이체 잔액 한도라는 건 뭐냐면은 기사님 돈을 기사님 돈이니까 다 빼가실 수는 있는데 전액 다 빼가 버리면 또 충전을 하셔야 돼요. 오다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퀵사에서 이체 잔액 한도라는 걸 정합니다.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차량은 한 5만 원 정도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만 원만 있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실시간 계좌이체로 출금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밑에 이체 가능 금액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체 잔액 한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밑에 출금하기는 여러분 통장으로 출금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2그룹 이체라는 게 있죠. 1그룹 쪽에 보면은. 예, 1그룹의 충전금은 충분한데 2그룹의 충전금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상계좌도 틀리고 그룹이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여유가 있는 1그룹 거를 2그룹으로 이체 금액을 하시고 누르시면은 1그룹에 있는 돈이 여러분이 정하신 금액만큼 2그룹으로 이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스탁 세금계산서 발행 동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일반 과세자 기사님들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오다를 수행하시려면 꼭 이 동의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뭐 위스탁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규정 및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라는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번에 보시면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시라고 나와요. 사업자 정보는 정확하지가 않으면 오다 처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여러분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오다를 배차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 후 위스탁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여 주시면은 역시 세금계산서 오다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스탁 세금계산서 동의를 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신 오다를 수행하신 기사님들은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든 게 다 되시는 줄 아세요, 신고가. 그러니까 종이 세금계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없어지신 거지 여러분도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데이터 퀵솔루션 프로그램을 내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여기서 세금계산서 내가 수행한 세금계산서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항상 조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tax.in성데이터.com이라고 치시면은요. 이렇게 위스탁 세금계산서 로그인 창이 뜨실 겁니다. 상호에 여러분들 상호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창이. 그래서 날짜 지정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분기마다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환경 설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사님들 사용하시면은 그 안전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편리하신 자동 배차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조건에 맞춰 설정을 미리 해 놓으시면요 맞춤 오다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동 배차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오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차지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차지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두 곳 이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차지 선택을 하셨다면은요. 자, 하차지 설정도 하자고요. 하차지 역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우측에 화면처럼 나타납니다. 나타나시면은 대전이면 대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하차지도 마찬가지로 두 곳 이상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나는 대전하고 충남, 세종 이렇게 두 곳을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전북, 전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대전, 대구, 울산 이렇게 하시다든지 하차지도 여러분의 맞게끔 설정을 해 놓으세요. 다음은 톤수 설정이에요. 톤수도 역시 클릭하시면 우측 화면처럼 나옵니다. 내가 1톤이면 1톤, 1.4톤이면 1.4톤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자, 역시 차종도 지정을 하자고요. 차종 지정 클릭하시면은 우측에 역시 차종도 쫙 나오십니다. 차종은 물건 상차에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상차지, 하차지 등등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시 화물정보창으로 나오시면은요. 상차지 옆에 보시면은 전체 가로 독차 슬러시 혼적 가로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을 할 건지 그다음에 독차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 혼적
독차 2개 다 하실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보시면은 금액 설정이 있죠. 금액 설정이 있는데 이 금액 설정도 최소 내가 얼마에서부터 최고 얼마까지만 할 거다 라는 그 맞춤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금액으로도 오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자동 배차하게 나에게 맞춤 설정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젠 실행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오더창 하단의 좌측에 보시면은요, 네모칸이 2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시작 글자, 그 옆에는 숫자 칸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자동 배차를 실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정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글자가. 이 정지된 상태가 자동 배차가 실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들어오실 거고 여러분들은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이 정지 상태가 자동 배차가 실행되는 상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 배차 실행 그 정지 버튼 옆에 그 회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3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자동 배차 설정이라고 저렇게 나타납니다. 뭐 거리로 자동 배차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거리 플러스 요금으로 자동 배차를 받으실 건지 현재 내 위치 변경을 뭐 10km로 할 건지 50km로 할 건지 뭐 이렇게 정할 수 금액 설정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저 닫기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자동 배차 설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환경 설정 중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뒤로 밀어 놓은 게 있어요. 자동 배차랑 같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요. 근거리 오다 배차 알림 받기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체크를 하시면은 말 그대로 주선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사님들에게 오다를 뿌려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오다를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정보에서 저렇게 보고 계시다 보시면은 저렇게 위에처럼 상단에처럼 오다가 푸시 문자로 들어옵니다. 그럼 기사님들께서는 클릭하시고요. 10초 이내로 확정 버튼 눌러서 기사님들 걸 만드시면 됩니다. 자, 설치, 설정 등등을 다 하셨고요. 이젠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하는 오더 수행 방법, 찍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물 정보창에서 가고자 하는 곳에 오다를 찍습니다. 자, 찍으시면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화면으로 아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사님은 최대한 빠르게 확정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가고자 해서 찍었는데 혹 기사님이 수행이 어려우면은 확정 버튼이 10초 카운트를 합니다. 그냥 두시면은요, 자동으로 10초 후에 다시 공유창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기사님들이 화물 정보를 다 보시고 이렇게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창을 닫아버리시고 이렇게 새로운 오다 창을 꺼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시다가 이러시는 경우 있어요. 내 오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 오다를 찾아야 되겠는데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이 확정 버튼이 눌러지는 여러분 오다는 전부 다 이 배차 내역에 가시면 있습니다. 저 배차 내역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나오시죠. 운행으로 돌아가 있는. 저거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모든 정보가 다시 나옵니다. 자, 확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도 1분 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선사라든지 퀵사에 전화하지 않고도 운행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분이 지나면은 어차피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다를 확정 버튼을 누르셨고 내가 수행을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이 화물 오다는요, 화물 주선사들의 오다는 배송지 정보가 세부적으로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어디다 하시냐면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전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요 전화는 간혹 가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선사 정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픽업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장님 뭐 관양동 픽업 가는 기사인데 혹시 뭐 제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다 중에서 이제 뭐 상차지 위치 보기가 궁금하시면 저렇게 보시면은, 위치가 대충이 어딘지는 나오시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하차지 정보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운행하시다 혹시라도 뭐 그 화주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거나 하시면은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상차지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차지 정보가 화주 전화번호이에요. 뭐 또 도착지 전화번호가 좀 틀려 고객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착지 상세 정보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상차를 하셨으면요, 반드시 또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다창에 보시면 상차지 픽업이라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좀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서명판처럼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상차해 주신 아니면 물건 담당자 성함을 좀 적으세요. 총괄이사 하면 총괄이사 이렇게 적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면은 픽업 완료, 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확인까지는 해 주시면은 주선자의 화면에 기사님들한테 굳이 전화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저렇게 딱 찍힙니다. 찍혀서 우리 기사님이 우리 물건을 픽업을 하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픽업을 했고요. 상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지까지 무사히 하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쓰시기 전에는 이걸 이제 그 퀵사나 주선사 쪽에 기사님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아까 관양동 간 거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라고. 근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 없죠.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완료 처리를 하면 돼요. 먼저 배차 내역에서 완료된 오다를 끄집어 다시 내시면 됩니다. 자, 완료 처리하기 전에 완료 버튼 저 누르기 전에 이 오다의 특성을 좀 보자고요. 인수증 오다입니다. 세금계산서 오다고요. 후결제되는 오다입니다. 콜센터와 정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빨간 글씨로. 그 다음에 화물 정보 밑에 보시면은 인수증 팩스 031-647-0757로 꼭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특성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은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결제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건은 인수증 후결제 건으로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화물 인수증을 송부하여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라고 기사님들에게 한 번 더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은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인수증 전송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인수증 전송부터 먼저 하고 완료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인수증 전송을 저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인수증 전송 선택. 뭐 카메라로 전송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장된 이미지로 전송하실 거예요? 라고 나옵니다. 카메라로 전송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이미지 캡처에 사용할 앱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오시는데, 카메라니까 카메라죠. 한 번만 하실 건지 항상 하실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요. 자, 옆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송은 끝이 납니다. 자, 아까 카메라 전송이라는 거 옆에 저장된 이미지 전송이라는 게 있었죠. 요건 어떤 거냐면은 미리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사진 저장이 돼 있는 갤러리 쪽에 저장이 돼 있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배차 내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차 내역 판이 나오고 해당 오더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인수증 전송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요거 역시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미리 찍어 놓은 갤러리 쪽에 사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수증 전송 기능을 눌러버리시면 인수증 이미지 전송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완료를 하시는 겁니다. 도착지 서명을 받아야 완료가 되는 거고요. 도착지 서명을 받지 않는 오더는 새벽 2시에 자동 완료 처리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완료 한번 해볼게요. 완료창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명판이 나오시죠. 여기다가 고객한테 꼭 성함을 정자로 좀 적어달라고 해주세요. 간혹 가시다가 사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기사님이 성함을 좀 여쭤보세요. 여쭤보셔가지고 기사님이 정자로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다 완료가 되신 겁니다.
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서명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자로 받아주세요. 간혹 고객님이 서명해달라고 그러면 사인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우기를 누르시고 정자로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 물건 전달해 드렸는데 물건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귀찮으셔갖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위에 화면하고 밑에 화면처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서명의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제 화면 보시면 통화 후 지하 3층 수발실 통화 후 어느 분에게 맡겼음 전달했음 요렇게 그다음에 정자로 저렇게 황미애 이런 식으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하시면서 이제 어떤 변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좀 기사님들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마스 라보는 퀵이다라는 문구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톤 이상하고 그 밑에 이제 차량들은 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마스라든지 라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기본이 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카트, 손수레라고 하죠.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이 편하시려면은 저걸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박스 3개 한꺼번에 못 드시는데 카트에는 분명히 실리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오다 배차후 신속하게 주선사에 그 내가 운행을 하겠다라는 일을 수행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특성도 좀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꼭 드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고객의 직접 전달 역시 기본입니다. 지금 나는 차량이니까 1층에다만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 발생되는데 요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차지 도착하고 기사님 판단 시 차량짐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이거 역시 바로 앞에 계시는 화주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선사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운임을 더 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차로 안 되겠으니까 다른 차를 배차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자, 화물은 이제 1톤 이상의 큰 차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조금 틀리더라고요. 상하차 개념 자체가. 그래서 상하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도 꼭 오픈된 금액에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수증 전송 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수증 전송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임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퀵사나 주선사도 인수증이 오지만 고객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수증 전송 기능은 꼭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화주와 가격 흥정은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런 변수가 발생이 되면은 주선사나 퀵사하고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간혹가다 이제 기사님들 선착불 시 화주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금이었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이 세금 계산서를 좀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퀵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1톤 기사님은 라보라든지 다마스 오다를 본인들이 원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고객이 저 다마스 불렀는데 왜 1톤 큰 차가 오셨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사님들도 조금 재치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다마스 불렀는데 왜 1톤 기사님이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근처에 다마스가 없어서 아니면 라보가 없어서 빨리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고객 만족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 후도 겁나십니까? 나올 세금이 겁나서 피하기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 과세하고 간이 과세로 나눠져 있는데 차량 오다는 일반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사님들이 5분 먼저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 영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말의 폭력성이라는 표현을 좀 했는데요. 기사님들이 오다를 수행하시는 도중에 고객하고 통화 또는 대면 시
폭언이라든지 욕설, 협박, 이런 상도에 어긋난 행동은 바로 공의정지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 지연 배송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특히 차량 기사님들 같으신 경우는요, 그 밑에 이제 하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1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마스 라보, 뭐 벤, 뭐 오토바이 오다까지 본인이 원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다마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오다까지 보실 수가 있고, 라보 기사님은 다마스 오다까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남의 논현동이라는 데서 최초에 내 차량하고 맞는 다마스면 다마스, 라보면 라보, 1톤이면 1톤, 오다를 이렇게 픽업을 했어요. 김포공항 가는 거. 근데 하나만 가지고 가기 조금 섭섭하실 때가 있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오토바이 오다 화곡동 가는 게 뜹니다. 뭐 금액이 차량 오다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픽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게 화곡동 오토바이 오다를 떨궈 주시고 김포공항 가시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지연 배송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생겨서 하나를 더 찍습니다. 어차피 뭐 가는 길이니까, 목동이라는 걸. 그러다 보면은 제일 먼저 픽업한 김포공항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크레임이 걸려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마찰, 그 다음에 기사님들한테 좀 심한 말이 갈 수도 있어요. 지연 배송으로 공이 정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픽업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는지를 보시고 오다를 조절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하신 오다 선택의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내가 시간을 나한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늦어야지만 지연 배송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 소속되어 있는 퀵사나 주전사에 보시면 공유오다 규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꼭 받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읽어 보셔야 됩니다. 픽업은 여러분이 배차 확정 후 20분 이내입니다. 배차 확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찍은 순간사부터 여러분이, 그러니까 20분 내에 하셔야 된다는. 물론 차량은 지방 같은 경우는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죠, 조금은. 근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 20분 이내라는 거 저희 규약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얼마만큼 나한테 시간을 줄 수가 있느냐, 물건 하나에 1시간 이내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 시간 곱하기 2배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이시죠? 35분 거리는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주선사 쪽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주선사 쪽에 이런 규약이 있는 것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꼭 읽어 보셔야지 업무하시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셨던 모든 화면은요,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최대예요. 픽업이 20분이니까 모든 오다가 20분 안에 20분 딱딱 맞춰야 되고, 아까 배송도 역시 뭐 곱하기 2배수니까 꼭 그래야 돼요. 그 전에 다 끝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취소비, 캔슬비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은 이렇게 됐습니다. 취소비는 기사가 픽업지에 도착하여 고객을 만난 시점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픽업을 들어갔는데 고객이 사정에 의해서 물건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비를 저희 주선사나 퀵사에서 기사님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말씀드렸죠. 기사님이 픽업지에 도착하였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비 오던 오토바이는 3,000원, 차량은 5,000원으로 탁송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탁송료로 처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미안해서 어떠한 그 기사님들한테 취소비를 드리는데 간혹 일반 기본 운임에다 3,000원을 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계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탁송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론상으로의 설명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설명도 많이 부족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좀 지루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그 PPT 이론 설명은요, 그냥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실형상,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과 똑같이 실행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때는 설치하는 방법 따로,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법 따로, 그다음에 설정하는 방법을 따로따로 올릴 거예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이내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으시게끔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꼭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